안녕하십니까. 민법 강의하는 이승현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1년 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34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시험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으며 앞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 정도 난이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계약법 문제를 풀 때 좀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작년하고 비슷하게 그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한 것 같습니다. 민법 총칙 10문제, 물권법 14문제, 계약법 10문제, 민사특별법 6문제, 이렇게 40문제가 출제됐고요. 항상 계약법을 보면 총론에서 5문제, 강론 5문제, 이렇게 10문제 출제가 됐는데, 이번 시험은 특이하게도 총론에서 3문제 출제됐고요. 강론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여기가 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문제 풀 때 바로 많이 접해보지 않았던 판례들, 이런 부분이 좀 출제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경향을 보면 민법도 다른 시험도 과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박스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이 박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1년 동안 시험 보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 34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이건 정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포인트 위주로 해서 시험 출제가 이렇게 됐다, 경향은 이렇다, 그리고 앞으로 출제도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렇게 그런 위주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인데요.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번, 임체 내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게 지금 형성권이냐, 이게 형성권이냐, 이게 청구권이냐, 이 문제였는데, 형성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권리, 즉 상대방이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는 권리를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하는데요. 임체 내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이게 형성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청구권이죠. 청구권.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는데, 처음 계약할 때부터 너 필요비 청구 못한다 라고 했다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지명채권의 양도 그랬는데, 이 채권 양도죠. 채권 양도. 이걸 준물권행위냐 이랬는데, 물권행위란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우리가 물권행위를 하고, 준물권행위를 하면 물건 이외의 것을 처분하는 행위를 우리가 준물권이라고 하는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채권 양도가 대표적인 준물권행위에 해당하죠. 맞고요. 2번, 3번, 부동산 매매한 소유권의 취득, 이게 특정 승계다 그랬는데, 이게 특정 승계냐 포괄 승계냐 이거 구분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시면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전부 다 받아오겠죠. 전부 다 받아온다. 그러니까 포괄 승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어떤 사람이 건물, 토지,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건물 매매했다, 그 건물만 특정 걔만 받아오겠죠. 그래서 이건 특정 승계고요. 4번,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이거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이런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갖는 걸 해준다 이랬고, 5번, 무권 대리에서 취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그랬는데, 우리 평상시 때 이거 굉장히 암기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최거라고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고, 거절, 이걸 최거라고 암기했습니다. 이게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요. 이거 자체가 이건 이해가 아니라 그냥 최고와 거절, 얘들의 이름입니다. 저를 이승현이라고 부르듯이 그냥 호칭 이름 그러듯이,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라고 불러라, 이렇게요. 그래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갑으로부터 갑소유 X토지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그러니까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을은 의무대리일 거고요. 갑을 대리하여 병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건 찾기 이랬네요. 1번, 의무대리인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잔금의 수령 권한을 갖는다 그랬는데, 매매 관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해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권한도 있죠. 그러니까 자,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갖는다 맞고요. 2번 병의 채무 불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랬는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대리권 수여라고 하는 게, 대리권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일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대로만 하시면 된다. 그러면 결국은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아왔다면 계약 체결만,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뭐 해제, 해지, 취소할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3번 매매계약 해지라는 원상회복 의무는 그랬는데, 대리인이란 행위는 대리하는 거고요. 모든 효과는 본인이 갖는 거죠. 본인. 그래서 자, 원상회복 의무라고 그랬으니 그때는 자, 본인 값과 비용이 부담한다 이렇게 됐네요. 맞고요. 4번 병이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행위만 하고 쏙 빠져나가는 거고요. 모든 효과는 본인하고 상대방이 지는 겁니다. 자, 5번 을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배인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이렇게 되면 이걸 우리가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그래요. 대리권의 남용.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뜻을 풀이를 해드리면, 남용이란 지금 대리는 본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100을 줬다. 그러면 100만 원 쓰면 되는 건데 남용이니까 110, 120을 했다. 이걸 남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례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했다 하더라도 그런 엉터리 같은 대리인을 선임한 사람은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더라도 원칙은 누가 책임지는 거냐면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 책임. 그런데 본인이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상대방도 처음부터 이게 남용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가 있었다. 이럴 때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죠. 그러면 5번에 을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병도 상대방도 이 일을 안 경우 그랬잖아요. 이를 안 경우 그럴 때는 자,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을의 대리행위는 자, 본인의 갑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찾기 이랬는데요. 불공정.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이랬습니다.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큰 틀로 보면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일종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 자, 추인 안 돼요. 추인도 되지 않고 자, 추정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불공정행위는 추측 안 돼. 추측 안 돼. 근데 뭔 환은 될 수 있다. 전환은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옳은 것 찾기는 바로 1번이네요. 2번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랬는데, 불공정에서 말이죠. 경락대금 그러니까 경매 아닙니까? 경매. 여기서는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3억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현재 시세가 10억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10억 마이너스 3, 7억 정도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유찰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3억이 낙찰됐다. 그러면 시세랑 안 맞다고 그래서 이거 불공정이야. 처음부터 다시 해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매는 성질상 불공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불공정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고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단독행위, 합동행위는 불공정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경매는 성질상 될 수가 없고, 무상행위 증여, 반대급부가 없는 증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장 불균형이 일어나야 되는데 증여에는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공정이 되지 않습니다. 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장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하나요? 이상하죠 이게.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이 성립되면 그 부분에 하나에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무효겠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공박과 무경험은 대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랬는데, 우리 몇 번 했습니다. 자, 공박은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그래서 공박 본인 이랬거든요. 공박 본인. 트라우마는 공박이 트라우마라고 그랬으니까 트라우마가 있다 없다는 자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자, 공박 본인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대리인이 아니고요. 5번
계약의 피해 당사자가 급박한 공공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의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었더라도 얘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불공정한 법률가 성립되려면 단순히 알았다만 가지고 되지 않고 이용의사, 그 이용의사를 우리가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용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용의사가 없더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44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랬는데요. 복대리 설명. 자, 1번. 복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맞지 마시고요. 자, 복자만 지어보면 대리인 이랬잖아요. 대리인. 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복도도 대리니까. 자, 복대리인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번. 복대리는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자, 3번.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뭐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무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법정 대리는 부모 아닙니까? 자,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번.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하여 대리권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몇 번 연습한 게 묵있다 아닙니까? 묵있다. 이렇게 묵있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을 할 때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묵시적 승낙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여기저기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 이렇게 이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단순히 말이죠. 단순히 가서 뭐 등기 서류를 제출해라. 뭐 서류만 제출하고 올래? 이 정도는 누가 가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자, 대리인이 그냥 복대리인 무시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그럴 때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있지 않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판례 보면 특히 분양 업무 뭐 아파트랄지 오피스텔 그 분양 업무 판례였잖아요. 그래서 분양 업무란 사람의 그 능력에 따라서 이게 분양이 될 수도 있고 미분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이런 사무를 하면 그때는 묵시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4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행위도 민법 129조의 표현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우리 몇 번 연습했습니다. 자, 누가 뭘 만나요? 판례가 세 가지인데 복대리가 표현대리를 만났다. 복대리가 표현대리를 만났다. 여러분이 이승연을 만나면 합격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복대리가 표현대리를 만났다. 그 문장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5번.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제3자에 해당한 자를 모두 고르라. 이렇게 되네요. 자, 기업.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의 파산관제 이거 몇 번 했습니다. 이거 파산관제인은 자, 선의 3자에 해당한다 이랬고요. 자, 는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이랬는데 우리가 말한 선의 제3자라 하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가 있었고 그걸 기초로 해서 뭔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 이해관계를 가졌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발생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자,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 새로운 이해관계 맞죠. 그래서 리온번도 맞고요. 디귿.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여기 보면 계약을 인수한 자 이랬거든요. 계약을 인수한 자 다른 말로 바꿔보면 단순히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랬습니다. 단순히 지위만 이전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뭐 추심 이렇게도 배웠잖아요. 추심. 그러니까 즉 계약을 인수한 자 이렇게 나왔다는 말은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사자 아닙니까? 그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당사자는 그냥 당사자인 거지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자 45번에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
자, 기억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 엑스토지를 벼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자, 무권 대리 문제네요. 무권 대리 문제. 자, 1번. 위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에 갑이 엑스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의결을 마쳤다면 갑이 을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정은 유리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랬는데,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면 자, 그 효과는 소급에서 발생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급을 가지고 자, 제3자가 있다면 제3자의 권리는 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자의 권리 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제3자가 등기를 갖췄다면 제3자가 보호가 되니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맞는 말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그런데 말이죠. 얘가 자, 이렇게 해서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7억에 매매를 해가지고 왔다. 이렇게. 근데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실을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 갑이 자, 정과 5억에 얘는 매매한 거예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자, 7억에 매매했고 얘랑 5억에 매매했고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7억에 매매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에이, 나 추인할래. 이렇게 추인. 그러면 추인하면 소급에서 유효가 된다고 그랬으니 이 매매가 유효가 된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정은. 그래서 자, 원칙은 무슨 효가 있지만 소급효가 있지만 이 소급효 가지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포인트는 얘가 등기를 갖췄을 때 얘가 보호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1번에 보면 자, 위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 후에 갑이 엑스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자, 소유권 이전 의결을 마쳤다면 이 글자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 의결을 마쳤다면 자, 갑이 을의 대리행위를 뭐 하더라도 추인하더라도 정은 유액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자, 2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우리가 몇 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시라고 그랬고, 자, 상속을 누가 받는지를 보라고 그랬는데 무권 대리인이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행위를 하고 걔가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았다고 그래서 말을 뒤집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무권 대리인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이 끝 문장은 무조건 없다예요. 무조건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없다.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이렇게 거절할 수 없다. 자, 그런데 비교가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3번 갑의 단독 상속인 무는 병에 대한 위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그랬는데 무권 대리는 끝 문장이 없다예요. 없다. 그런데 본인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본인은 행위한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 자, 무권 대리 상속받은 거야. 그러면 끝 문장은 없다. 왜 만약에 본인이 무권 대리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본인이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끝 문장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있다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상속이 모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겠죠. 4번. 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어떻게 시작? 안 찰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안 찰 수 없다. 안 찰 수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최고는 선, 악, 불문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고는 단순히 물어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의 악이 따지지 않고 할 수 있지만 철회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민법은 이게 권리관계를 배우는 건데요. 무조건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를 해준다. 그래서 그러면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고도 한 사람을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할 수 없다. 안 처리할 수 없다. 이러시면 되고요. 5번.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면 을이 미성년자더라도 이렇게 미성년자 병은 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랬는데 틀렸죠?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막 어질할 게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한다. 무권 대리인이 행위를 했다면 무권 대리인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래요.
그러면 미성년자랑 계약을 한 병이 더 나쁜 놈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평상시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 공부 방법은 을이 무권대리냐, 무권대리인 을이 자, 제한능력자야, 미성년자야. 그러면 그럴 때는 얘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만 따져보세요. 자, 그래서 자, 책임 안 진대. 책임 안 진대. 그 말은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죠? 자, 47번. 반사일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랬는데 기억 2023년 체결된 무슨 사건? 형사사건. 이거 민사사건하고 형사사건 구분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이거 반사일서 법률행위이죠. 자, 니은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조성된 비자금을 소득주는 이익, 비자금 소득주는 이익, 이거 반사회적 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고요. 비자금. 자, 디귿.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포인트가 여기인데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 계약 그랬는데, 포인트는 사실 이건 이 판례는 우리 시험범위하고 좀 벗어난 판례긴 한데, 여기 포인트는 지금 태아를 사람으로 볼 거냐 말 거냐예요. 그러니까 상해보험 계약을 그랬으니, 그러면 우리가 상법에 가보면요, 이게 지금 상해보험계약을 그 대상자가 되려면 사람이어야 되는데, 태아는 우리 민법에서는 태아의 상태에서는 이걸 아직까지는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거든요. 안 본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게 물론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태아에게 유리한 거랄지 이게 다 강론을 하고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사회질서가 깨진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태아를 비록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지라도 이거 가지고 사회질서가 깨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이랬으니까 이게 기망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래서 이건 반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볍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골라라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48번. 갑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찾기 이랬네요. 기억.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을 고절할 수 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 절차 협력 의무하고 이 대금 지급은 이게 동생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협력 의무가 이게 선이행 의무 아닙니까? 선이행. 그래서 자, 협력 의무가 선행이면 거절할 수 없다가 되는 거고요. 니은 을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즉 유동적 무효에서 아직은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허가 절차에 협력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해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직 해제는 뭐만 된다? 우리 저 수업 시간에 허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는 허이 해약금 해제. 그래서 해약금 해제가 뭡니까? 교포수배. 교부자는 포기하고 또는 수행자는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 일정 기간 내에 허가를 받기로 약정을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단순히 약정 기간이 경과했다 이랬더니, 약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그 사정만 가지고 자,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틀렸죠.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게 판례 공부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좀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약간 시간 넘겼다 하더라도 전화 걸어서 오늘 좀 사정이 생겼어? 내일 받자라고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가지고 이걸 확정적으로 무효한다 그럴 수는 없다. 됐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정답 2번이고요. 49번. 법률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랬거든요. 자, 틀린 거 찾기 1. 조건이 이랬는데, 이 부관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자, 법률행위라는 게 이게 계약 아닙니까? 계약 플러스 부관은 여기다가 특약을 붙이는 거예요. 계약하면서 특약을 붙여서 효력 발생을 뒤로 밀어놨다. 발생 또는 소멸을. 1번. 조건이 서양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조건만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조건 틀린 질문이죠. 왜? 지금 부관 조건과 기한은 특약인데 주계약 없이 얘만 돌아다닐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만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 질문이고,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은 유효로 한다. 틀렸죠. 조건만 분리가 안 됩니다. 조건만 분리가 안 된다. 특약만 돌아다닐 수는 없다. 이 말이었잖아요. 2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이거 공부할 때 조건 성취는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올해 공인 중에 시험에 합격하면 자, 이름에서 백을 사줄게요. 그 백을 가지려는 자,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 성취를 입증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저는 합격하면 준다고 그랬는데, 자, 당장 내놔 이렇게요. 그러면 거기에 조건 붙었잖아. 합격하면 줄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 제가 말하는 거지. 자, 다투려는 자,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맞고요. 3번.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축이 됐잖아요. 채축.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채축. 우리 학생들은 이 부분은 또 상당히 힘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한의 이익을 막 이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는 기한, 시가 다 다른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한 그러면 시간이 시간. 그 시간 동안 누가 이익을 보느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1년 후에 갚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1년의 시간 동안 채무자는 돈을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 채무자. 돈 빌려가네. 채무자를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맞고요. 4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자, 기성조건은 있습니다. 플러스죠. 자, 해지조건은 마이너스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 기성조건이 해지조건이면 그 법률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다? 맞죠. 5번. 자, 정기가 있는 법률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그랬잖아요. 자, 시기는 생긴다, 정기는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50번. 법률이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 있는데요. 자, 기억.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에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알고 추인 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이랬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올해 무효행위 추인 나온다?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말라 그랬고 가장매매를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통정매매를 했다면 이게 무효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추인한다면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 그랬으니까 가장매매를 했다는 말은 실제로 대금을 지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이 행위가 이제 유효한 행위가 되려면 대금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금을 안 줬다? 대금이 넘어가야 된다? 원인이 소멸된 후에 그 본인이 무임을 알고 추인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맞죠? 니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뤄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 체결 시 소급하여 이랬는데, 이거 말이죠.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와 무권대 행위는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 대리권이 없는 애가 나 대리냐라고 현명을 하고 행위를 했다면 그건 무권대 행위가 되는 거고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란 자, 대리권도 없고 얘가 현명도 안 했다. 그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라고 그래요. 같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무슨 급에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맞죠? 디귿.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 양도에 대해 양도 대상이 된 채권에 채무자가 승낙하면, 그러면 지금 무효인 행위 봐보세요. 무효인 거잖아요. 무효인 행위. 채권 양도에 대해서 양도 대상이 된 채권자의 채무자가 뭐하면 자, 승낙하면, 그러면 이건 추인이죠. 인정. 승낙, 인정. 그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 효과는 승낙 시로부터 발생한다 이랬으니까 무효인 행위를 자, 추인한대요. 그러면 무슨 효가 없다 그랬어요? 무슨 효가 없다? 소급효가 없다. 가장매매를 했고 무효죠. 대금이 넘어갔다? 그러면 1년 전에 이미 내 앞으로 등기돼 있었다면 1년 전부터 낼 게 아니라 돈이 넘어간 그때부터. 그래서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즉 무슨 효가 없다고 그랬어요? 소급효가. 그래서 이건 무효인 행위 추인되니까 소급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맞죠? 그래서 50번은 다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1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찾기 이랬네요. 1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타네요. 선타. 우리가 보고 싶은 선자씨 그랬잖아요. 선자. 그러니까 선이면서 자주야 우리 선자씨만 현존 이익 반환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근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틀렸죠. 자, 2번 악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맞는 말인데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 선이 통상 없다고 배웠잖아요. 자, 악이 통상 있다. 이렇게요. 자, 3번.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권을 허용할 수 있다. 일단 여기가 틀렸는데 이것도 몇 번 말했습니다. 유익비, 법원 허용, 유치권 안 돼.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자,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를 해야 되죠. 유익비. 자, 유익비 이렇습니다. 유익비.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자, 4번. 이행 지체로 인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경우 이렇습니다. 해제가 된 경우 선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 취득권이 인정된다 이랬는데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건 원상 회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원상 회복. 이게 원상 회복의 뜻이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자체가 제가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계약이 해제가 되면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다 되돌려주는 것. 이걸 우리가 원상 회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계약이 해제가 되면 깨끗하게 완벽하게 다 되돌려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뭔가 과실을 취득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5번. 은비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점유물의 과실의 취득은 이건 선의 점유자만 되시는 거예요. 선의 점유자만. 그러면 악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의 점유자, 은비한 점유자, 폭된 점유자 이 세 가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덩어리덩어리 묶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폭력, 은비 같다. 그러면 과실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한다. 틀렸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 자, 52번. 민법상 합의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그랬네요. 틀린 것 찾기 1.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는 합의라는 말이 보이면, 자,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동업하는 거죠? 동업, 그래서, 자, 무슨 마차? 포장마차. 이게 떠올랐다면 이게 쉬웠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합의는 무슨 마차? 포장마차 둘이 동업하시는 겁니다. 자, 1번. 합의자의 권리는 둘 동업하시는 거예요. 자, 합의물 전부에 미친다. 맞고요. 2번. 합의자는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포장마차 이거 반띵해서 뭐 어떡하려고요? 자, 그러니까 합의자는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3번. 합의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합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둘이 동업을 했단 말이에요. 포장마차. 그런데 자, 동업한 분이 돌아가셨어. 사망. 그러면 상속이 돼. 근데 엄마가 요리를 잘한다고 그래서 그 따님까지 요리를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 합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리고 4번. 합의물의 보존행위는 그랬습니다. 포장마차 청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각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5번. 합의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의 지분을 뭐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분이 요리를 잘할 것 같아서 나랑 동업을 했는데 약간 마음 빈정 상했었나? 그래가지고 요리 못하신 분에게 자기 지분을 처분해버리면 그 포장마차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지분 처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전원의 동의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이 소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5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랬네요. 옳은 것 찾기. 자, 1번. 교환으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랬는데 공부한 게 이 등기 청구권은 말이죠.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자,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할래? 그러면 채권자가 하면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물권자가 등기를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뭐 매자 붙는 것들, 매매, 그죠? 뭐 환매. 자, 환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취득서가 완성됐다. 뭐 환매랄지 혹은 뭐 취득서가 완성이 됐다. 이런 것들. 뭐 임차권 뭐 등기달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채권자 청구권인 거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하게 되면 채권 청구권이요. 물권자가 하게 되면 물권 청구권인 거예요. 그러면 교환으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좀 채권의 이슈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채권의 청구권인지. 자, 2번.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자,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통의 채권 양도가 있다고 그랬고요. 보통의 채권 양도가 있고, 그리고 매매에서 채권 양도, 자, 그리고 취득시효가 완성됐을 때 채권 양도, 이거 구분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분을. 그래서 만약에, 자, 얘가 채권자고요. 얘가 채무자. 근데 얘가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을 이렇게 자, 병에게 양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건 보통의 이게 채권 양도 아닙니까? 그럴 때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야, 나 채권 양도했다니? 라고 이렇게 통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채무자는 돈을 얘한테 갚건 얘한테 갚건 갚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채권 양도의 통지만으로도 이게 가능하다. 근데 이게 보통의 채권 양도가 아니라 갑하고 을하고 둘이 매매를 했다. 그 매매를 했다면 얘가 갖는 게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질 거고요. 이건. 근데 매매는 이건 신뢰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걸 자, 병에게 양도를 하고자 해요. 그럴 때는 나 넘겼다, 팔았다라고 통지만 가지고 되지 않고 이자의 동의 승낙이 필요하더라. 그럼 이제 구분점이 보통의 채권 양도일 때는 통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매매일 때는 어떻습니까? 자, 통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동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럼 2번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을 했는데 매매일 때 이때는 동의 승낙이 필요한 이유가 매매라고 하는 건 이건 신뢰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통지만 가지고는 되지 아니하고 동의 승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대요. 그러면 등기청구를 가질 건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갑하고 을을 봐보세요. 을이 갑 토지에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을 했대. 이거 신뢰관계입니까? 왼수사입니까? 왼수사이지, 왼수사지.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자가 이거 동의 승낙해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통지만 하시면 된다. 매매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틀렸고요. 3번.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요 사용수익, 이게 점유죠. 점유. 이상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수인이 갖는 등기 청구권이 등기 청구권, 매수인이 점유도 하지 않고 등기도 하지 않고 10년이 경과가 됐다. 그러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라서 그 등기 청구는 소멸되는데요. 매수인이 만약에 점유를 하고 있다. 사용수익. 소멸시효란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박탈시키는 제도이니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어요. 매수인이 사용수익을 하고 있어요. 권리행사 아닙니까? 권리행사 또는 제3자에게 처분했다. 권리행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자가 갖는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점유가 계속되고 있대요. 시효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권리행사. 5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자, 매매는 신뢰관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제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통지만으로 안 되고요. 통지만으로 안 되고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4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찾기. 틀린 것은. 이거 54번, 1번. 제가 넛을 뜨는 게 아니라 올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드렸냐면 이게 저당권자는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묶어드렸잖아. 지역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세 가지. 자, 이렇게 나오면 자, 무슨 청구 안 된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환을 청구한다는 말은 내놔. 이렇게. 반환을 청구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즉 내가 점유를 할 권리가 있으니 나에게 주세요. 이게 지금 반환 청구인데 이 녀석들은 뭘 하지 않아요. 점유 자체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요. 2번.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다. 이것도 지금 같은 말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민법은 그냥 하나하나 가지고 되지 않고 덩어리로 묶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서 뭐가 지금 같은 말이라고 그랬냐면 배제, 같은 말이 뭐예요? 제거, 같은 말, 철거, 같은 말이 뭐죠? 회복, 진정명의 회복, 같은 말, 등기, 말소 청구, 말소.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제가 묶어드렸다. 그러면 보는 순간에 뭐와 뭐는 같은 말입니까? 지금 회복이라는 말과 배제는 같은 말 아닙니까? 맞는 말이지. 이렇게요. 3번.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214조의 기에 방해 배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비용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물권 청구권이란 현재 물건에 침해가 있는 상태를 치워주세요. 되돌려주세요. 철거해주세요. 조심 좀 해주세요. 라고는 행위 청구입니다.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인 거지 돈 달라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반갑죠 이거. 자, 4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 이랬거든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끝문장 뭐예요? 없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묶어드린 것 같은데 전 소유자, 이것도 마찬가지.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 매도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전 소유자 매도인 미등기 토지 건물의 양수인 매수인 끝문장 뭐예요? 없다. 이랬고요. 5번.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의 제거를 내용을 한다. 이 원인이라고 하는 말이 원인이 판례는 그렇습니다. 이걸 현재예요. 현재 상태. 그래서 방해 배제 청구권은 현재 어떤 침해를 없애주세요. 그걸 제거. 현재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건 과거 문제고요. 그러니까 방해 원인 제거를 내용을 한다. 얘기를 만약에 방해 원인을 하지 않고 이걸 결과 이렇게요. 그러면 결과란 말은 벌어진 일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과거랑 같은 말이 되겠죠. 이러면 틀린 지문이고요. 그래서 자, 원인 현재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원인 현재. 자, 맞는 말이죠. 이렇게요. 55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런데요. 취득시요. 얘도 마찬가지죠. 자, 국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이 취득시험 문제를 풀 때 제가 판례 공부할 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냐면 무슨 재산? 행정재산. 국가재산이 일반 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는데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돼요. 그런데 행정재산이라 하면 국민들의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용되는 재산 아닙니까? 그걸 점유 취득한다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판례가 좀 복잡하니 무슨 재산이 보이면 행정재산 보이면 끝문장은 뭐예요? 없다 이랬습니다. 안 된다고요. 2번.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 명의는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청구권을 가질 텐데 그때 완성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에게 청구 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청구도 포기도 청구도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달라고. 진정한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그러면 시효 완성 당시에 보존 등기가 무효래요. 그러면 얘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시효 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인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소유자는 누구에게? 점유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이제 원시 취득한 거고요. 그래서 소유자는 등기해줄 의무만 갖는 거지, 점유취득시효 완성한 자에게 야 내놔 안 되는 거죠. 좋아, 내가 이전 등기 해줄게. 너 내 땅 20년 동안 사용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테니까 20년 동안 사용한 대가 물어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 점유자가 말이죠. 거기다 설령 건물을 뭐 신축했다 하더라도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랬냐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끝문장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요. 4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법률 규정현 취득이 맞아요. 245조 1항. 그런데 법정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거 등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때는 뭐 해요? 등기까지. 점유취득시효를 좀 더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자, 등기가 들어갔다 이랬습니다. 자, 5번 시효 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가 되면 자, 시효는 중단된다.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 그러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중단을 시키려면 점유가 깨져야 되는 거잖아. 평온공인한 점유가. 그런데 이 압류만 가지고는 그 점유 상태 그걸 깨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압류만 가지고는 이게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점유 자체를 못하게 막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자, 틀렸고요. 56번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하는 설명이다. 자, 틀린 거 찾기.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어우, 너무 좋죠. 자, 상속인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좋아요. 2번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자, 이건 이행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는 거고요.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3번 부동산 강제 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자, 경매가 나왔네요. 경매 등기시가 아니라 언제다? 매각대금 완납시. 이렇게요. 4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이랬는데 자, 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봐보세요. 앞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형성 판결을 보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한다고 이건 이행 판결인 거지 이게. 이행 판결, 이행 조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5번 신축에 한 건물 소유권 취득에는 그랬는데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신축 자,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있네요.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물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됐네요. 옳은 거 찾기. 자, 1번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물권의 객체는 그러니까 물권이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자니까 물건도 될 거고요. 권리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재산권 권리잖아요. 권리. 자, 권리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가 있죠. 그러니까 즉 지상권 원칙은 저당권까지 볼까요? 자, 저당권의 객체 대상은 부동산이죠. 그러나 전세권, 재산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잖아요. 객체 대상이 없다는 게 틀린 거죠. 자, 2번 물권은 부동산 등기 규칙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없죠. 자,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있는 임의로 창설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령, 규칙 이런 걸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 된다. 3번 구분 소유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 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됐대요. 이게 잘못됐다. 그 잘못된 표시된 면적만큼 그런데 요 부분이 요거 단어만 바꿨으면 될 거예요. 잘못된 표시된 면적만큼 여기를 일부 잘못된 표시된 면적만큼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부가 되겠죠. 일부. 그럼 이제 끝난 거네요. 자,
일부 보존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부 보존등기 말소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하라고 그랬는데 사람으로 치면 보존등기가 처음 하는 등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인 거예요. 출생신고. 그러면 자 얘가 태어났다. 신생아 출생신고 할 거예요. 근데 일부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존등기는 일부란 말 안 되는 거예요. 일부만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답은 3번이었고요. 4번. 한 필의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일부에 말이죠. 일부에 자 용익 물권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부만 사용할게요. 이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방만 담보로 제공할게요.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용익 물권은 되고 일부 담보 물권은 안 된다. 이시면 되겠고 5번.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 경계는 지적도 경계선에 의해서 확정된다 이랬는데 이 경계는 말이죠. 경계는 도면상 경계가 있고 실제 지상 경계가 있어요. 도면상 경계는 이렇게 선으로 그어놓은 거고요. 지적도 임야도에 선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거고요. 실제 지상 경계는 뭐 두기랄지 담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 보면 그 도로에 선을 그어놓은 게 아니라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표지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콘크리트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걸 지상 경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원칙적으로는 도면상 경계가 기준이 되겠죠. 왜? 뭐 공부니까 지적소관체가 가지고 지적 공부고 그러니까 그게 맞을 텐데 포인트는 기술적인 착오로 이랬단 말이에요.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됐대.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도면상 경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도면상 경계가? 그러면 도면상 경계가 잘못됐는데 그걸로 확정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자 기술적인 착오로 도면상 경계가 잘못됐다면 그때는 실제 지상 경계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도 경계 도면 가지고 도면상 경계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기술적인 착오가 없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선이 그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도면상 경계로 확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됐습니다. 58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찾기 이랬네요. 자, 1번. 전세권 설정자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자, 틀렸죠. 전세에서는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고요. 성립 요소가 되는 거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 아니다? 성립 요소 아닙니다. 그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무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지금 만료가 다가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세 계약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집을 구합니까? 그 전에 구합니까? 그 전에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기 2달 남았다. 2달 후에 들어갈게라고 오늘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금은 얼마라고 정해놓고요.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목적물의 인도, 인도란 말이 당장 사용 수익을 하지, 잘 보셔야 돼. 당장 사용 수익 안 해도 된다. 앞으로 장래 사용 수익할 수만 있으면 된다. 물론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전세권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용익물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3번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세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용익물권인데. 이렇게요. 자, 2번. 타인 토지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이것도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건물에 어떤 권리를 갖게 되면, 건물의 권리를 갖게 되면 이 권리는 어디까지 미친다? 토지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그랬어요. 건물의 권리를 갖게 되면 그 힘은 토지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토지, 지상권에도 미친다. 맞죠? 3번. 방금 말씀드렸죠. 전세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담보만을 위해서 한 전세권을 설정한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전세권 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틀렸죠? 전세권 설정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전세권자가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무집에 아파트에 전세 살 때 필요비 통상 유지 비용
형광등 몇 개가 나갔다. 그거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동안 살면서 형광등 10개 교체했어요. 자, 이사 가면서 집주인에게 그 돈 달라고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자, 이런 현상 유지 비용은 누가 되는 거예요? 세입자가. 그래서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설정자가 하는 게 아니라. 틀렸고요. 자, 5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 자리를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것도요.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안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항하려면 앞에 등기 붙어야 돼요. 자,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앞에 먼저기 붙으면 법정. 앞에 법정? 그러면 그때는 뭘 하지 않아도 등기하자. 이랬잖아요. 근데 자, 법정 그랬는데 등기해야 틀린 거죠. 이렇게요. 59번. 을은 갑과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갑 소유 X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후에 그 지상의 Y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 이랬네요. 옳은 것 찾기. 자, 기업과 니은은 같은 문장이 되는 건데 우리가 용익물권에서 말이죠. 용익물권에서 자, 지지전이잖아요. 그런데 자, 지역권만 분리가 안 돼요. 전세권도 원칙적으로 전세권하고 전세권 반환 채권은 분리가 안 돼요. 근데 only 지상권은 분리 양도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을은 내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건물 소유권만 팔 수도 있고요. 반대. 맞는 말이죠. 자, 니은 을은 Y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지상권만 팔 수도 있다. 분리 양도가 된다. 소리가 되겠습니다. 분리 양도가 된다. 자, 디귿. 치료 지급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3년물의 치료를 미지급한 경우 지상권은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년의 치료를 미지급했대. 그러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60번 지역권. 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자, 잠깐만요. 자, 요역지가 있고 지역권이 있는데 어떤 게 주된 권리다? 요역지가 주라고 그랬습니다. 요역지가 주가 되는 거고 지역권이 이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된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마찬가지. 자, 지역권만 분리 된다 안 된다? 분리 안 된다.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맞죠? 자, 2번.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불가분성. 나눌 수가 없다. 다 취득하거나 다 소멸하거나. 그러니까 1인 취득이면 다 취득. 1인 소멸, 다 소멸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인 취득이니까 다 취득. 좋네요. 자, 3번. 이런 판례 같은 걸 해결하는 방법이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된다. 맞는 말인데 다시요. 요역지가 주다, 지역권이 주다. 요역지가 주다. 그러니까 지역권이 나오려면 반드시 요역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네. 자, 4번.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도 불법 떴다. 불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법 안 된다? 틀렸네요. 저는 4번. 5번.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 취득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1번부터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